안녕하세요. 이정송입니다. 오늘은 그 IT, 1인 IT 창업을 할 때 그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는 게 좋을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지 그 아이템을 선정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녹화했던 동영상 중에서 1인 IT 창업을 할 때 그 대응 전략 중에서 ITM 이야기를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어떤 아주 큰 프로그램에서 이걸 이제 큰 프로그램은 개인이 만들 수 없으니까 이 큰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만 쓰는 그런 사용자층을 공략해서 그 큰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만 쓰는 사용자층에 맞는 기능들만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해서 큰 프로그램의 가격이 뭐 100만 원이라면 그 작은 프로그램의 가격은 만 원이나 2만 원 같이 굉장히 저가 전략으로 가서 1인 개발자가 가질 수 있는 출퇴근 시간이 없고 사무실 공간이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을 고용하지 않으니까 인건비가 들지 않고 의사소통 비용을 감소시키니까 생산성이 훨씬 높아져서 그런 부분으로 원가를 절감시켜서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 싼 가격으로 그 특수계층을 노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아이템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좋은 아이템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지나갔었던 부분인데 다음 편에서 제가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했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아이템이 왜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꼭 나쁜 아이템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아이템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자체가 월 사용료를 받는 서비스 요금을 받는 서비스 형태가 아니라 일회성 판매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나면 이제 그 제품의 그 금액을 받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현재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오도비사의 프리미어가 한번 구매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죠. 근데 그 어도비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재판매를 할 수 있는 게 버전을 계속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면서 이전 버전 판매하고 이제 한 약 4년 뒤에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든지 뭐 2년 뒤에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든지 해서 새로운 기능을 넣어서 새로운 버전을 계속 출시함으로써 그 수익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지만 보통 1인 창업자는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다음 버전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버전을 유지 보수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버전을 내어 넣어 가지고 이 판매하는 이 전략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회성 판매 그리고 버전업을 통한 새로운 제품으로 또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모델은 1인 IT 창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는 그렇게 제가 만약에 1인 창업자인데 제가 그걸 한다고 선택하기에는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꺼려지는 거고요. 어,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게 된다면 월 사용료를 받는 아이템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매달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판매가 많이 되는 달이 있고 판매가 적게 되는 달이 있어가지고 수익이 이렇게 들쑥날쑥 해버리면 어, 훨씬 안 좋은 부분이죠. 근데 월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수익이 안정적으로 쭉 이어지고 수익이 이어지는 상태에서 신규 사용자들이 유입이 조금씩 생기면서 다시 우상향을 하면서 수입이 점점 증가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이 영속성을 가지면서 버전업을 해서 새로운 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길게는 뭐 일주일, 짧게는 매일 웹페이지 형태로 되어 있는 솔루션이라 그러면 뭐 계속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서 버전업을 해 나갈 수 있겠죠.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버그는 항상 수정해서 패치할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능들에서 조금 더 개선해서 보강을 하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요청 사항들에 의해서 새로운 기능도 추가되면서 프로그램은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사용자들은 이제 뭐 그다음 만족스러우면 그다음 달 결제하고 또 결제하시면서 이렇게 쭉 매출 자체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단발성 판매 같으면 이렇게 되시는 거죠. 뭐 단발성 판매로도 뭐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서 이렇게 그 월 사용료를 받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화 상담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 상담도 많고 뭐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매월 월 사용료를 내면서도 그 분들이 쓰신다는 것은 어떤 유지 보수에 대한 그 충분히 그 필요가 니즈가 많은 제품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런 제품은 이제 1인 IT 창업을 한 경우에 적합할 수 있고요. 근데 일회성 요금을 받는 아이템도 장점이 없는 건 아닌 게 뭐 매출이 들쑥날쑥한데 만약에 제가 직장을 다니는 개발자라서 매달 안정적으로 급여가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급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풀타임 잡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에 대해서 또 지속적인 어떤 자원을 쓰거나 뭐 상담을 낮에 받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아이템 자체가 뭐 유지 보수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한번 개발해 놓으면 그 상태 자체로 계속 뭐 비즈니스 형태가 변화하거나 뭐 어떤 변화에 맞춰서 계속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업그레이드 해주지 않아도 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고요. 제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고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이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은 유틸리티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프로그램이 뭐 버그 없이 버그 패치는 해줘야겠지만 잘 작동한다 그러면 문제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했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비슷한 유의 프로그램일 거고요. 동영상 녹화나 동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것을 이제 방송하는 사용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계속 구매하는 사용자들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투잡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이 있는데 뭐 매출이 줄거나 늘어도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유료 결제하는 사람들이 또 구매하고 사고 난 뒤에 또 제가 그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투잡 아이템으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앱스토어에 있는 많은 앱들도 인앱 결제가 있겠지만 대개는 이제 앱을 구매하면 일회성 결제인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들도 그런 장점이 있고, 이제 투잡으로 자기가 이제 수익을 벌 수 있는 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유틸리티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일회성 결제를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풀잡으로 매달 급여처럼 받고자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월 사용료를 받는 이런 구조가 좋은 것 같고요. 이 구조는 좋은 게 매출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최소한 신규 유입이 없더라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아이템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그런 아이템 중에 본 게 원격 제어를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팀뷰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팀뷰어라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은 월 사용료를 받습니다. 한 달 결제도 할 수 있고 1년에 한 30만 원 정도 받는 거 받고 그 매달 사용료죠. 그 다음 해가 되면 다시 결제를 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매달 사용료를 받는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니까 팀뷰어 그 원격 제어 프로그램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팀뷰어 원격 제어 프로그램 시장에 이제 국산 제품에 대응되는 게 이제 그 R4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30만 원대가 아니라 약 한 10만 원대, 10만 원대 요금을 받아서 1년 사용료 기준으로 해요. 10만 원대나 뭐 20만 원대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시장에 만약에 1인 개발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제 기술적인 역량이 충분한 사람인 경우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원격 제어 회사에서 실제로 메인 엔지니어로 일해서 그 부분 다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안 회사나 이런 회사에서 기술력을 한 10년 뭐 20년 이렇게 쌓아오신 분이라면 충분히 제가 볼 때 그런 프로그램 작성이 가능할 겁니다. 뭐 물론 처음 나온 제품이 바로 어떤 그런 기존에 있는 상업용 제품들과 동일한 퀄리티를 낼 수는 없겠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그 아이템을 무료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팀뷰어나 어,
R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료 제품이지만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무료로 만든 제품은 무료 제품이니까 제가 뭐 어떤 개런티를 할 필요는 없죠. 이게 사용상 문제가 발생하신다고 해서 제가 어떤 법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든지 뭐 환불을 해드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무료로 배포하고 아마 사용자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팀뷰어나 원격제 프로그램은 뭐 수만 명이 사용하겠지만 제가 무료로 만든 프로그램은 아마 처음에는 뭐 5명, 뭐 4명, 2명, 뭐 10명 이렇게 작은 그룹이 쓰겠죠. 근데 그 작은 사람들이 어떤 저한테 에러 리포트를 해주면 그 에러 리포트에 대해서 계속 개선을 하면서 4년, 5년 하면서 뭐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면서 충분히 회원이 모집되면 1인 IT 창업을 할 기반이 바뀌는 거죠. 일단은 몇 년간 적은 사용자 그래도 뭐 10명, 20명, 뭐 100명 이렇게 되는 사용자라도 꾸준히 사용해서 그 에러 리포트가 되고 개선을 계속 해왔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안정적인 프로그램, 기존 상업용 프로그램에 비해서 최소한 70% 80% 정도의 안정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잡으로 계속 저녁에 하고 주말에는 그 시간을 계속 써야겠죠. 그렇게 해서 확보된 이 프로그램에 이제 그 기존 프로그램들이 1년에 뭐 20만 원 받고 뭐 30만 원 받는다 그러면 내가 새로 만든 이 원격 제어 프로그램은 1년에 사용료를 뭐 5만 원만 받는다든지 또는 6만 원만 받는다든지 해서 시장에 진입하면 아까 전에 제가 그 대응 전략에서 말씀드렸듯이 1인 창업의 장점이 발휘돼서 충분히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기존에 확보되어 있었던 회원이 만약에 뭐 100명, 200명 있었다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매출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뭐 기존에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셨다 그러면 뭐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확보가 돼 있다 그러면 3000명 중에서 유료 결제율이 30%가 돼서 1000명이 남는다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의 수익은 확보하고 창업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벌이 점점 지나면서 계속 사용자는 증가하게 되니까요. 1인 IT 창업해서 뭐 성공한 제품들이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 중에서도 1인 창업자가 지금 보이시고요. 수익을 충분히 내고 있는 그리고 뭐 이런 문서 편집 프로그램 그 개발자를 위한 에디터 프로그램 중에서도 국내에서 유명한 1인 창업자 이렇게 독립하신 분이 계셨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 못지않게 훨씬 더 사용자를 많이 확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썼지만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십수년의 시간만 낭비한 케이스도 있는데 KM 플레이어라는 동영상 플레이어를 개발하신 개발자가 있습니다. 뭐 그게 시간 낭비로 제가 표현했던 건 좀 잘못된 표현인데 왜냐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의 혜택도 보고 저도 그 프로그램 사용자였는데요. 굉장히 훌륭한 동영상 플레이어에서 아주 뭐 잘 썼는데 그 개발자분은 뭐 직접적으로 거기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던 거죠. 10년 넘게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뭐 자기 시간들을 투입했겠지만 물론 그 기술력은 인정받아가지고 급여 생활자로서 뭐 많은 연봉을 받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내용 자세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뭐 직접 판매 수익을 얻지는 못하셨는데요. 그게 아이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분의 기술력으로 동영상 플레이어가 아니라 최소한 한 개당 1호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라 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을 하셨다 그러면 그 정도의 노력으로 아마 큰 경제적 이익을 얻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 선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세요. 아이템을 잘못 고르면 고생한 그 고생들 하고 이득은 이득대로 못 얻죠. KM 플레이어도 뭐 성공을 했다면 크게 성공을 해서 아마 곰 플레이어 같은 회사를 만드실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도박성이 있는 아이템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스트 소프트 같은 큰 회사도 R집이라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커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무료 소프트웨어 중에서 이런 사용료 없이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사용자용 유틸리티를 개발하는 거는 뭐 도박적인 성격이 큽니다. 그리고 내가 잘 만들었을 때는 대기업이 또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에 가계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서비스한 적이 있었고요. 유료 가계부로서 이제 뭐 회원은 한 2만 명 정도, 유료 회원은 10%인 한 2천 명 정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대한생명이라든지 토즈라든지 또 정부에서 하는 위민넷이라든지 또 50만 명 정도 사용하는 그 당시 일정 관리 앱인 플랜다스 같은 앱들의 15년 전에 프로그램이 지금 없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제휴해가지고 납품도 돼 있었고 뭐 보험 인슈 포인트 같은 어떤 보험 사이트에도 이제 제휴가 돼서 가계부를 제공했었고 다음하고도 저희가 자매 결연이 되어 있는 벤처 회사였기 때문에 다음에서 이제 저희 쪽 가계부를 인수해서 또 돈을 주시고 또 다음 쪽 서비스에 장착을 하려고 하는 그 제안도 받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아이템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고정 수입도 생기고 이게 월 사용료 개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수익이 증가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네이버에서 가계부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년간 투자했던 아이템이 네이버에서 가계부를 만드는 바람에 뭐 적게 됐는데요. 굉장히 잘 되고 있을 때 접어서 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이 가계부 사용자를 많이 확보해서 거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일정 관리나 이런 것들을 확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화된 포탈을 이렇게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결국 그런 아이템들은 큰 회사들에서 결국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는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전장할 때 큰 회사가 들어와서 그 아이템을 들어와 버리는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좋지 않죠. KM 플레이어도 그분이 뭐 어떤 수익화를 하려고 했겠지만 곰플레이어 같은 대형 회사에서 플레이어를 무료로 풀어버린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일단 수익 모델을 할 때 무료로 해서 광고 수익을 노리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제일 안 좋은 부분. 그리고 판매하는 그 개당으로 판매하는 거는 유지 보수 부담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 형태로 할 때 전 좋겠다 보고요. 전업으로 만약에 1인 창업을 했다, IT 창업을 했다 그러면 월 사용료 모델이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이 선택한 아이템에 대기업이 들어올 것인지 또는 큰 회사가 들어올 것인지 이걸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은 물론 제가 이제 가계부 아이템을 했을 때는 가계부 같은 아이템은 대기업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네이버는 가계부 서비스를 했지만 뭐 다른 데서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템은 작은 회사가 하는 아이템이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계속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어떤 아이템을 선정할 때는 큰 회사가 들어와서 그 아이템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